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YTN 건물 옆에 아이돌이 많이 출연하는 방송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긴 줄을 선 팬들을 봅니다. 오늘도 폭염 속에 많은 분들이 서 있던데 그중에 일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서울관광재단 등에 따르면 상반기 한국 방문 일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6.6% 증가한 165만 명인데요. 다행히 7월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이 최근 20여일 사이에 4번에 걸쳐 한국 내 반일 시위 등을 이유로 한국 여행 주의를 당부하기도 해서요. 다음 달에는 한국을 찾는 일본인이 감소할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구에서는 일본 관광객들 상대로 깃발을 달겠다고 한 적이 있죠. 한 구청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일본 문구류 봉인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본질과 해결의 핵심을 제발 좀 잘 구분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우리가 똑똑합니다. 정치인 한 명보다 국민들이 현명합니다. 2019년 8월 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요. 너무 중요한 정보들이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려고요. 다 하루 더 모셨습니다. 권혁준 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 정보 이런 게 생생경제예요.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자,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은 됐다는 거죠? 8월 됐죠. 1일부터. 네, 8월 1일부터 이제는 시행이 들어갔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안전 표시한 이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과태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4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8만 원으로 승합 자동차 같은 9만 원으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많은 분들이 그 소화전 옆에다가 이렇게 차 주차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굳이 뭐 과태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정말 안전을 위해서도 소화전 옆은 절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일단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 주변 5km 이내에 불법 주차한 5m 이내. 5m 이내에 네네. 불법 주정차한 차량 대상 과태료 인상됐습니다. 4만 원에서 8만 원.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또 8월 1일부터 바뀐 거 어떤 거 있어요? 네, 그 미성년자 또는 이제는 30세 미만의 세대주 같은 경우는 주민세가 면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서 그 세대주가 된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주민세를요 이제 면제해드린 제도인데 그러니까 주의점은 뭐냐면 다만 그 부모나 아니면 성인과 함께 사는 주민등록상 미성년자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라도 이거는 제외됩니다. 한마디로 세대주를 하더라도 이거는 뭐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 같아요. 당연히 뭐 이게 좀 편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제외가 당연하다. 그래서 일단은 뭐 8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요. 본인이 이제 미성년자라든지 30세 미만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업, 취업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주민세가 면제된다는 사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우리 흡연자들 점점 갈 데가 없어졌는데 네네. 또 그런 분들을 위해 뭐 하나 좀 있네요. 네, 그래서 8월 5일부터 30세 이상 흡연자들에게 이제 국가 암 검진이 이제 포함이 됐죠. 그래서 만 54 그다음에부터 한 74세의 장기 흡연자 대상으로 폐암 국가 암 검진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원래 폐암은 국가 암 검진 아니었죠. 안 들어왔어요. 네,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이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기가 흡입력이 30력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과연 흡입력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렇죠. 네, 정부에서. 그래서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 건강검진 시 문진 이력 또는 이제 금연치료 지원사 문진표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실제 이분이 그 흡연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는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검진표가 이제 발송되고 있고 8월 5일부터 그저 어제였죠. 흉부 CT 검사와 금연 상담 등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주셔서 가까운 보건소
검진 의료기관에서 꼭 문의를 해주시기를 정말 권유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만 54세에서 74살 사이에 네네. 계신 분들 중에 네네. 30년 이상 흡연자만 폐암, 국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참 이런 자격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저도 정말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흡연자분들 갈 길도 점점 좁아지시는데 이번 기회로 좀 끊으셨으면 하는 애청자들을 네네, 사랑하는 맞습니다. 마음으로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너무 중요하죠. 자, 9월 초가 추석이더라고요. 이번에 네네. 이제 명절 추석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기차표 맞습니다. 예매. 예. 8월 20일부터입니다. 화요일부터 추석 코레일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거든요. 특히 8월 20일 같은 경우는 경부, 경전, 동해, 대구, 충북, 경북, 동해 남부선이 하고요. 8월 21일 수요일은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라인의 승차 예매권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꼭 날짜를 확인하신 다음에 예매를 꼭 해주시기를 이제 권유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서울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저는 시골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명절 때 저도 몰랐는데 네네. 시집을 부산으로 갔더니 네네네. 네, 이거 참 눈물 나는 전책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네네. 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네네. 또 알려주세요. 네, 이제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거는 뭐 시작은 아니고요. 까지인데 8월 31일까지 바로 반려동물 의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네. 자진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생후 3개월 이상 강아지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안 하신다 그러면 과태료가 이제 100만 원 정도, 위반 시 과태료가 100만 원이 되는데 만약 지금까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 8월 31일까지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안에 이제 등록하게 되면 과태료가 면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제되는 기간이 8월 31일까지다. 꼭 의무 등록을 해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흡연자분들에게 정보 있었고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보 있었고요. 저처럼 시댁이 지방에 있는 분들 정보도 있었습니다. 8월 달에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 권혁준 평론가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걸까요? 아니면 고요한 태풍의 눈으로 잠시 들어간 걸까요? 다행히 장은 조금 회복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금융 상황 어떻게 보고 있고요. 또 정부 대책을 어떻게 평가할지 좀 궁금해서요. BN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센터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폭풍이 지나간 걸까요? 아니면 고요한 태풍의 눈일까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문제가 내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대외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폭풍이 다 가셨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르고요.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번 주 초반에 좀 무서웠던 장에 비하면 어제 오늘은 조금 괜찮은 편이었죠? 네, 오늘은 코스피는 한 1% 내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더 다행인 것은 이제 코스닥이 2% 중반대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주 초반에 일어났던 좀 급락, 좀 무시무시했던 장세는 조금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오늘까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이 왜 이런지에 대한 원인, 다각도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썩 좋지가 않은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이 거래소 기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기업 이익이 100조가 좀 안 나올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작년도에 코스피에 상장되었던 기업들의 순이익이 한 140조를 넘어섰던 것에 비하면 이익이 좀 너무 많이 감익되었다. 이게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미 잘 아시겠지만 대외 환경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분쟁, 이게 실마리를 잘 찾지 못하는 데다가 또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 또 가세했고요. 또 나아가서는 또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까지 치닫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대내외적인 악재가 한 번에 이렇게 발생해도 쉽지 않은데요. 네, 그런 상황들이 한 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은 악재들이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몸이 많이 움츠려든 거죠. 그게 예. 지금 시장의 행인데 정부가 지금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4대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정부가 현재 시장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네,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뭐 어떤 한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뭐 내부적으로 경제 지표도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고요. 네. 또 밖으로 또 뭐 미중무역 분쟁, 뭐 한일 무역 분쟁, 또 환율 시장에서의 시끄러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 수장들은 뭐 반드시 한 번쯤 모이는 타이밍은 분명했고, 네. 뭐 그것으로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이러한 모임은 분명히 필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 시그널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건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 좀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시그널을 준다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책 당국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네. 행위이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적절한 시간에 잘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경제 참여자들, 특히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상당히 민감한 시기인데요. 이럴 때 나라의 수장들이 나와서 우리가 모든 정책을 강구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테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응한 걸까요? 지금 안정적인 게? 글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흔히 이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네,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는 게 지금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 나라가 가진 체력을 반영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기업 이익도 만만치 않고요. 대외 변수들 여전히 뭐 풀린 것이 없는데 여기서 이 반등이 나온 게 뭐 일종의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더 강하지 완전히 정책을 100% 신뢰해서 이제부터 저점은 봤으니까 매수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이르다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르다라고 하신 거 보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글쎄요, 뭐, 떨어지는 폭이 얼마인지를 지금 말씀드리긴 쉽지 않습니다만, 네.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대외 환경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대외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반응을 할 거냐만 관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실마리가 풀려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얼마만큼 실마리가 풀려가느냐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금이 바로 저점을 봤다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서요. 이게 비상계획에 기초한 대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지금 발표했고 그리고 세 가지를 더 말했어요. 그 첫 번째가 공매도 제한입니다. 이 공매도 금지 카드를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크던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마 처한 입장의 투자자들마다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가 상당히 꺼려하는 제도이신 건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고객의 돈을 운용하는 이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는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공매도라는 것이 잘못 형성된 가격의 왜곡을 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선진 금융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다 이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례를 보면은 뭐 공매도를 제안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아마 일종의 그 구두 개입처럼 이러한 카드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는 타이밍상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그널을 주는 것은 적정하다 하셨는데
2008년, 2011년도에 그 시장 안정 위해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했지만 사실 극적인 효과는 없었죠. 그냥 시그널만 된 거 아니었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를 해놓은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추가로 공매도를 잘못했을 때 공매도를 제한해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은 이 투자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도 포지션이라고 하거나 매수 포지션이라고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엉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공매도는 자제해라. 우리가 규제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서 그런 투자 행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좀 한숨 돌리게 되는 그런 시간 준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08년 10월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2011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08년도에는 코스피가 오히려 한 3.4% 하락을 했고요. 네. 11년도에는 코스피가 12% 하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상승했느냐 이렇게 꼭 연결짓기는 어려우니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섣불리 공매도 규제 카드를 썼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불신만 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정 수준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누가 사줬는가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주식을 사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공매도만 가지고 시장을 교란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이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네. 내가 내 돈을 넣고 투자를 했을 때 안정적인 제도 하에서 내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 제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이럴 때는 공매도 제한을 풀어줬다가 이럴 때는 또 공매도를 제한했다가 이 정책이 일관성이 없게 되면 외국인 그렇겠죠. 투자자들이 불안하죠. 그냥 그 시장이 싫은 거죠. 그렇게 되는 우려가 있는 거는 또 공매도 제한으로부터 불거질 수 있는 또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사주 매입 완화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시장 변동성 커질 때 안정화 대책으로 얼마나 유효할 것으로 보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어찌 보면은 자사주 매입 완화 카드가 내놨던 세 가지의 방안 중에서는 실효성이 가장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글쎄요, 자사주 매입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익 배당금 안에서만 이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풀어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올해만 놓고 보면 기업들의 이익이 그렇게 좋은 실적이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주가를 방어하고 싶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아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하단을 막아줄 만큼의 힘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방안 중에는 좀 가장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카드라도 꺼내서 시장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풀어주겠다라고 주는 시그널은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완화 카드는 가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좀 시장 반응이 궁금해서요. 지금 일본 무역 제재 사태가 끝나지 않았고 끝날 국면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어제 발표한 리스트에서 반도체 이상 확대된 게 없었고 또 오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한 건을 수출 허가를 내줬거든요. 네. 약간 조금 안정적인 상황이 접어들면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변수 때문에 흔들리는 일은 좀 덜할까요? 아무래도 어떤 것이든지 이 내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도 작년 5월부터 3월부터 불거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작년 연말까지 가면 전반적으로 내성이라는 게 생겼고요. 네. 한국과 일본 간의 이 무역 분쟁도 일정 수준 지나면 이제 내성이라는 게 충분히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극으로 치달할 것처럼 멘트를 내놓게 되지만 사실은 실무진들이 만나면서 또 일정 수준 조율이 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시장이 그거를 어느 수준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과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 강공의 일변도로 나올 것처럼 그렇지만 또 의외로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한 어조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은 좀 시장에 내성을 가질 개연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뭐 완전히 뭐 태풍이 바다를 건너간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투자하시는 데는 더 도움이 되시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려고 했는데 투자하실 때 태풍이 아직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그냥 답변으로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뭐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심하셔야 된다. 투자에 있어서.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BN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